자, 그다음에 이 제적기간 기산이라고 이게 소멸시험 나왔는데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용도 그렇고 작년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긴 했거든요. 근데 기산일이 뭐냐면 시작하는 날이라는 뜻이죠. 시작하는 날. 그래서 이거를 거의 잘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작년에 총론 파트에 질문 한 줄 나오긴 했었어요. 근데 간단하게 너무 깊이 가지 마시고요. 자, 이게 뭐 제척기간이 아까 제가 7년이라고 했잖아요. 신고납부가 7년. 기산일이 뭐예요? 시작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7년을 시작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날짜를 잘 따져야 되잖아요. 그건데 자, 신고납부 요 소멸시보다 이 두 개를 잘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신고납부 조세하고 보통징수가 있대요. 그럼 신고납부가 7년이죠. 그럼 보세요. 이걸 이해를 잘 해보세요. 취득세가 취득일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납부하게 돼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척기간이 네가 신고를 안 하면 얘네들이 가산세 붙여서 나한테 뭐 고지서 붙여서 고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기간이 제척기간이죠. 근데 뭐예요? 내일까지가 60일 되는 날, 내일까지 내가 취득 신고를 하면 돼요. 오늘 집에 갔더니 강남구청에서 나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붙여서 고지서를 보냈어.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내일까지는 기다려야지. 왜? 내일까지가 법으로 정한 신고 기한이잖아요. 그럼 내일까지 신고 안 하면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 걔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조사해서 고지서를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제척기간이 시작하는 날이 신고 납부 조사는 언제요? 신고 기한까지 기다렸다가 안 내면 그 다음 날부터 이 뜻입니다. 근데 보통징수 재산세 종부세는요 7월, 9월, 12월에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7월 달에 강남구청이 재산세 고지서를 못 보내고 누락을 시켰어요. 그럼 5년 안에 다시 부과할 수 있다겠죠? 근데 걔네들은요 7월 달에 누락이 되고 9월에 누락이 종부세가 12월에 누락이 되더라도 얘는 언제부터 5년을 따지냐면 6월 1일부터 따져요.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납세의무 성립일 그래요. 아까 재산세 종부세는 언제라 했어요? 6월 1일이죠. 왜냐면 얘네들은요 고지서는 7월, 9월, 12월에 나와요. 그런데 이미 6월 1일에 올해 6월 1일에 누가 세금 낼지 결정 다 된 거죠. 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도 여기부터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일 그래요. 요즘은 종부세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기출로. 여기 보시면 종부세도 5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종부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맞지? 왜? 납세 의무 성립일로부터 5년. 이거 언제야? 6월 1일. 아니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2024년도 재산세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래야 될까요? 올해 재산세 고지서가 안 나왔어. 그럼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그러면 29년 5월 31일까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5년이니까. 언제부터 5년이에요?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5년이니까 29년 5월 31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면 5년이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종부세 재산세 가끔 가다 보면 올해 24년도 부과를 하지 않으면 29년 5월 31일까지 그게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근데 이게 소멸시효까지 가면 또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제척기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냐면 뒤에 법정기일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엉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많이 안 나오는데 엉키는 것들은요, 안 하는 게 나아요. 막말로. 뭐, 왜 괜히 헷갈려가지고 공부를 연락했는데 헷갈리면 더 짜증나잖아. 그것도 맞춘다는 보장도 없고. 또 자주 나온 내용도 아니니까. 그죠? 작년에 한 번 이 지문 내긴 냈었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혹시 나오면 그냥 지문 섞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한꺼번에 그냥 더 헷갈려, 이런 거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시험 뭐 이렇게 났어요? 제척기간은 뭐 되게 간단하죠? 제척기간을 물어볼 수 있다. 아까 기간? 자, 보세요. 이게 기출로 나온 건데 보세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소득세 신고를 안 했대요. 그죠? 그런데 밑에 근데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 기간은 5년이래.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위에서 소득세라고 물어봤죠? 이걸 신고 안 했대요. 근데 밑에 지방소득세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걸 기억하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이 문제 잘못됐다는 거야. 왜? 위에서 소득세 신고 안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밑에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오타가 났다는 거야. 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되신 거예요. 왜? 이게 지금 뭔 얘기야? 소득세 신고 안 하면 안 했어. 그럼 뭣도 신고 못 했어? 지방소득세 신고도 같이 못 한 거잖아.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제 뭘 따라간다? 소득세 따라간다 했잖아. 그럼 무신고 소득세 제척기간 몇 년이야? 7년이 걔도 몇 년이야?
그렇지. 똑같이 가야지. 같이 신고 못 했잖아. 둘 다 못 신고니까 몇 년이야? 7년. 이게 틀린 거죠.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사기등 나잖아. 사기등 그럼 제척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이 맞는 얘기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간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소멸시효는 제척 기간은 그렇게 되고요. 소멸시효는 5년, 10년 두 개예요. 5년, 10년 두 개. 금액대별로 금액 체납 금액이 크면 10년, 적으면 5년이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금액이 지방세는 체납된 금 5천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이면 10년. 국세는 5억 기준이죠. 국세가 굉장히 큰 것 같아도요. 양도세 5억 나오는 거 별거 아닌데 재산세 5천만 원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국세는 원래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5천만 원 판단할 때 가산세는 제외한 금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얘가요 5,100만 원이 나왔어요. 세금이. 근데 여기 보니까 내용 보니까 지방세가 4,800이고 가산세가 300인 거야. 우리 왜 세금 낼 때 가산세 포함돼 나온다 했잖아요. 5,100이 맞아. 근데 내용을 봤더니 이게 취득세고 이게 가산세인 거야. 그럼 얘가 5,000 판단할 때 이렇게 포함돼서 얘는 빼고 그러니까 얼마야? 4,800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4,800이니까 5,000 미만이잖아. 그럼 얘는 10년으로 안 가고 5년 그런 얘기예요.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기간은 5년, 10년밖에 없어요. 금액대별로 미만이면 5년, 금액이 크면 길게 가야 되니까 10년으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소멸시효 이렇게 보시고. 소멸시효는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제척 기간을 많이 물어보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 계절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세히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볼 때 47페이지 보시면 47조 5번에 시효 중단과 정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총론에서 아직까지는 단독으로 낸 적 없는데 조세 총론은요 뜬금없는 거 내거든요. 작년에는 뭐 연대납세율 막 이걸 냈어요 시험에. 그러면 이게 혹시 나올 수도 있어요. 시효 중단과 정지란 말이 있어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소멸시효가 지금 5년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5년. 그죠? 근데 3년 됐어. 근데 이 3년, 아직 2년 남았죠? 근데 여기서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거나 시효 정지 사유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발생했대. 그럼 둘의 차이점이 뭐냐면 시효 중단 사유는요. 여기 중단 사유가 발생하죠. 지금 3년 지났죠. 2년 남았잖아. 그런데 여기서 시효 중단 사유가 발생하면 앞에 지난 시효는 없던 게 되고요. 다시 시효가 시작돼요. 5년. 또 나오면 다시 5년, 다시 5년, 다시 5년 계속 늘어나요. 이게 시효 중단 사유야. 정지는요. 말 그대로 정지했다가 그 정지 사유가 소멸되잖아요. 없어지면 이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얘가 세금을 막 특히 그 과태료 같은 거 있잖아요. 과태료. 주정차 위반 같은 거 했는데 20년 전에 주정차 위반하고 안 냈는데 지금도 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징수잖아요. 징수는요. 이게 중간에 뭘 보내? 독촉장을 보내요. 이 독촉장이 중단 사유거든요. 그럼 독촉장 보내면 오늘 나왔어. 그럼 오늘부터 다시 5년이에요. 1년 있다 독촉장 날라오죠. 그럼 남은 4년이 아니라 다시 또 5년, 다시 5년. 그러니까 안 없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징수가 뭐예요? 세금이 부과됐는데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근데 제척기간처럼 야, 너 7년 지나면 세금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러면 세금 100억 체납한 다음에 5년 버티면 되잖아. 지리산 가서 반달검하고 쎄쎄쎄하고 놀아요. 몇 년 동안, 5년간. 그리고 내려와. 그때는 뭐래? 나 이제 세금 안 내도 되지? 그럼 다 그렇게 하죠. 그래서 얘는 안 없어져요. 그래서 계속 연장되는 거야. 그죠? 근데 정지는 그냥 멈췄다가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시험은 이제 어떻게 물어봐요? 만약에 나오면 중단 사유, 정지 사유를 물어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있어요. 자, 정지 사유는 공통상이 뭐예요? 노란 거 써 있잖아. 다 기간자가 들어가잖아. 기간자가. 얘는 기간자가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 문제를 만약에 어떻게 내겠어요? 이걸 골라라 이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럼 둘이 섞을 거 아니야. 뻔하잖아요. 그러면 지문 5개 중에 기간자 들어간 게 4개가 있다. 그럼 뭐가 정답이야? 기간자 안 들어간 하나가 정답일 테고. 그죠? 기간 들어간 게 하나밖에 없다. 그럼 걔가 정답이겠죠. 그리고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분납, 기간, 연부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그냥 중단 정지란 게 있어. 근데 걔는 기간자 들어가고 기간 안 돼. 그렇게 구분한다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혹시 나오면 그렇게 해야지. 이걸 괜히 뭐 고지, 독촉 이거 외울 것 같으면 뭐든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혹시 나오면 이것만 기억하면 혹시 문제 풀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문에 한 줄이 나오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제척 기간은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없어요.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 사유가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시효 여기 중단 정지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원래 얘가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요? 시효 중단 시효 정지라고 그래요. 그럼 이 시효가 뭐예요? 소멸시효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중단 정지는 어디만 있는 거야? 소멸시효에만 중단과 정지 사이가 있는 거고 제척 기간은 중단 정지 없어요. 그러니까 제척이 7년이잖아요. 그럼 얘는 뭐야? 요이 땡하고 그냥 7년 쭉 가서 끝나면 땡 이거예요. 왜냐면 내가 세금 신고 안 했으니까 걔들이 조사해서 가산세 붙이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빨리빨리 해야지 막 느려지게 뭐 5년, 10년, 7년 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세금 걷고 싶으면 빨리빨리 정해진 기간 안에 뭐라고 빨리 네가 조사해서 가산세 붙여서 빨리 확정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효 정지가 없어. 중단이. 그런데 이거를 나오면 이 줄 이게 나오거든요. 한 줄로.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시효 중단, 시효 정지니까 시효가 소멸시효니까 거기만 중단 정지가 있고 제척 기간은 없다. 그냥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지금 47페이지 보시면 시효 중단 정지 나오고 오른쪽 주위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시효에는 중단과 정지가 있지만 제척 기간은 뭐가 없다? 중단과 정지가 없다라고 돼 있죠. 그거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볼 때는. 사유는 외우지 마세요. 지금 말한 대로 그냥 기간자 이렇게 있다라고 보셔야지 그걸 외우면 쓸데없는 거죠. 보시지 말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숫자가 많이 나요. 여기 좀 헷갈리죠?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그건 필 거 없고요. 넘어가시면 되고 원칙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51페이지 가면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가 나오죠. 요거는 이제 기출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총론 파트에서 성립, 확정, 소멸하고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있죠.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나온 지가 좀 됐으니까 한번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이거예요. 경매나 공매 같아서 배당할 때 배당 순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배당 순서는 저기서 배우잖아요. 중개사 실무에서 중개 실무 파트 보면 뭐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배우죠. 그거야. 근데 그 중에 우린 뭘 배워요? 세금. 중간에 세금에 관계된 것만 띄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조세와 다른 채권에 관계된 얘기인데 뭐 이게 다른 얘기죠. 자, 조세와 일반 채권이 경합하면 세금을 먼저 떼어가고요. 그 다음에 조세의 법정 기일기는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다. 예를 들면 그 조세의 법정 기일이 이날이래요. 근데 이거 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어. 그럼 당연히 뭐야? 동작 빠른 얘부터 해줘야 되죠? 그 얘기야. 근데 시험은 보통 뭘 물어봐요? 내가 먼저 설정돼 있고 세금의 법정기 후순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항상 우선해서 배당한 조세가 있다는 거야. 이걸 물어보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라고 그래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얘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여기에 해당된대요.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나눠져요. 뭐 이거 물어보진 않아요. 여기는. 자, 이게 뭐야?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세금 부과요? 양도소득, 종합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요, 취득행위에 대해서 부과해요. 그러니까 얘가 매매로 취득했느냐, 상속 증여 행위를 무상이냐, 유상이냐, 행위별로 세율이 달라요. 근데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자, 그럼 뭐야? 얘는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 있다는 거야. 뭐? 재산세죠. 이 재산세는요, 부과할 때 뭘 봐요? 아무것도 안 봐요. 이것만 봐. 너 뭐 갖고 있니? 나? 주택. 너는 토지. 너는 상가. 그래? 너는 상가? 너는 건축물? 넌 토지? 넌 주택? 그러면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 이렇게 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죠. 그럼 얘가 재산세가 여기 들어가면 얘 따라가는 똘마니 누가 있어? 항상 얘 비서. 누구? 종부세. 종부세는 얘가 내니까 항상 따라가요. 그럼 얘도 그 재산에 부과한 조세죠. 이게 두 개가 대표적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에 많이 물어보진 않지만 여러분 상속세는요. 뭐에 대해서 부과해요? 내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부과하죠. 증여세도 증여받은 재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예요. 근데 이제 주가 되는 건 뭐야? 우리가 배우는 조세, 재산세, 종부세가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럼 재산세 낼 때 뭐가 있어요? 부가세, 지방, 교육세, 그리고 그게 하세요? 병기고지세무. 그래서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재산세 나갈 때 같이 나가죠.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이겁니다. 상속세, 증여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그리고 뭐 재산세 부과 저기 되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왜냐면 재산세 나갈 때 얘가 해당되면 얘네들이 고지세 같이 나가잖아 다. 그럼 얘들도 뭐가 되는 거야?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이다. 조심할 거는요. 지방교육세는요. 그냥 지방교육세 그러면 안 돼요. 왜? 얘가 부가세잖아요. 그럼 얘가 취득세하고 등록세, 재산세에 뭐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를 붙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 아니잖아. 근데 만약 시험에 취득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럼 해당사가 없어요. 답이 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재산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그래야 돼요. 사실은 자동차세도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자동차세는 안 물어봐요. 우리가 시험 범위 나와도 정답은 아니에요. 왜?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동차세 내시잖아. 그러면 거기에 30% 지방소득세가 붙어요. 지방교육세가. 그러니까 자동차세가 13만 원 나왔다. 그러면 고지서 보시면 자동차세 10만 원, 밑에 지방교육세 3만 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세 낼 때 뭣도 내고 있는 거야 또.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지방교육세 30%를 또 떼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 많이 알면 짜증나. 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내고 있어 세금을. 그죠? 난 세금 별로 안 내. 아니에요. 막 뜯어가. 뭐 하여튼 숨만 쉬어도 세금 내는 거야 우리는. 그런지 말면 돼요. 살아도 세금 내고 죽어도 세금 내. 죽을 때도 세금 내고 가잖아. 상속세. 그죠? 그러니까 세금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면 지방교육세는 요거만 주시면 돼요. 재산세 부과될 때만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시험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재산세 법정기일이 이날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택이에요. 주택에 뭐가 있어? 전세권 설정이 돼 있거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받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작년에 중간에 추가된 내용인데 시험에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작년에 왜 전세 사기 엄청 많았잖아요, 여러분. 전세 사기가 있어가지고 전세 사기 때문에 그 집이 경매가 들어간 거야. 근데요, 여러분이 먼저 전세권 설정했는데 뒤에 후순위에 재산세 종부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당할 때 어떻게 돼요? 항상 얘네가 우선 배당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 지금 전세 사기당해가지고 경매에 들어가 배당금 얼마 받을지도 모르는데 거기다가 얘네들 먼저 떼가. 얘는 더 죽으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가 있어?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주택의 경우만 뭐 전세권과 임차 보증금 확정일자 받은 게 있으면 얘들은 뭐다? 이 재산세 종부세가 항상 우선하지만 여긴 예외적으로 누가 우선한다? 이거를 우선으로 해주겠다. 예외 규정 하나 있는 거죠. 이게 작년에 그래서 중간에 신선한 규정이에요. 전세 사기 때문에 만든 거죠. 근데 다른 건 안 돼요. 주택만 되고요. 주택도 저당권 이런 건 안 돼요. 누구만? 전세권하고 임차 보증금만 되는 거예요. 그것만 예외적으로 있으면 하나. 그죠? 이제 시험 볼 때 뭐 이거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이 개정된 이후로 이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나오면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요. 여보세요? 재산세 종부세는 항상 우선하는 조세잖아요. 그러면요.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양도세는 어떻게 될까요? 얘들도 경합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얘들은 동작 빠른 애를 먼저 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취득세 법정 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어. 그럼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죠? 그럼 걔 먼저 하고 취득세가 빠르면 취득세 먼저 해주는 거죠. 얘네들은 그냥 동작 빠른 애 먼저 해주는데 누구와? 재산세, 종부세는 무조건 얘가 우선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항상 배우는 거 위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게 조세와 다른 채권에 관계된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교재 보시면 51페이지 거기 국세 우선권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국세 우선권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국세 및 강제 징수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보한다 우선한다. 그 강제 징수비라는 게 있잖아요. 걔네들은 항상 우선이에요. 왜? 비용이 1등이에요. 비용 들어간 거 빼고 경매할 때 준비 과정에 들어간 돈 있잖아. 그거 빼고 나머지 배당하는 거야. 그죠? 자, 일단 보세요. 문제 어떻게 나오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출 나온 것 중에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이거 있죠. 조세채권의 우선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디 있냐면 그 53페이지 있죠. 53페이지 보면 그 5번에 압류에 의한 우선이라고 돼 있죠. 거기 뭐 그 관련된 건데요. 이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리고 뒷장에 하면 담보 있는 국세 우선이라고 두 개가 나와요. 5번, 6번에.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같은 세금끼리, 같은 조세끼리 배당할 때
같은 조세끼리 압류도 막 돼 있어 경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순서로 가냐면 담보된 조세가 1등이고요. 압류된 조세가 2등이고 교부 청구된 조세가 3등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 그 상속세 같은 거 내시잖아요. 그럼 상속세를 낼 때 그 상속세 분납이 돼요, 분납. 근데 분납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 분납이 뭐 2개월, 6개월 이게 아니라 여기 삼성에 상속세가 막 10조 넘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 각 형제들이 지금 나눠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1조, 상속세가 1조인데 이걸 분납한대. 그때 뭐래? 이번 달에 5천억 내고 두 달 안에 5천억 낼게. 아무리 걔들이 부자라 현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납하는데 두 달 있다 분납한다.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떻게 연부연납이라는 거예요. 상속세는 연부연납. 그러니까 연으로 하는 거예요. 연으로. 예를 들면 1년에 2천억씩 5년간 분납할게.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국세청에서 삼성 예를 들면 이부진이 와가지고 나 알지 돈 많잖아. 근데 지금 아무리 그래도 현금 없으니까 1조인데 2천억씩 5년간 낼게. 그럼 국세청에서 그래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맨입으로는 안 해줘. 왜? 생각해보세요. 만약 1조를 받아야 되는데 이부진이 와서 그냥 나 알지? 나 삼성이야. 나 신용으로 그냥 에이 내가 설마 떼먹겠어? 나 믿지? 안 돼요. 왜? 그런 일 없겠지만 삼성이 잘못되면 돈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뭐야? 알았어 해줄게. 대신 뭐 1조 상당의 뭐 담보를 제공해. 담보 잡고 뭘 해줘? 이걸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상속세가 뭐가 된 거야? 담보로 잡아놓은 거죠? 상속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다른 세금 체납하니까 그 부동산에 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죠. 그 얘기야. 그러면 이때 배당할 때 누가 우선이라는 거야? 그죠? 담보 잡은 조세 그거부터 배당하고 그리고 압류 들어온 조세를 배당한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요 배당할 때 또 다른 세금이 있으니까 얘가 뭐래? 야 나도 쟤한테 돈 받을 거 나도 좀 줘. 그런 거지. 그럼 얘가 뭐래? 와서 갑자기 얘네한테 와서 나도 얘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줘. 그럼 얘들이 뭐라 그래? 그래? 너도 받을 거 있어? 알았어 같이 먹어. 그래요? 아니지. 웃기는 소리. 기다려. 그런 거 기다려. 우리 다 먹고 남는 거 있으면 줄게. 그런 거죠. 그래서 얘는 3순위인 거야. 그래서 담보가 1등이고 압류된 조세가 2등이고 교부 청구가 3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묶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실제로 최근에 나온 문제는 요걸 바꿔가지고 정답으로 냈었어요. 다음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래가지고 압류에 관계된 조세는 담보와 관련 조세보다 얘보다 우선한다. 땡. 틀렸죠.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나온 전례가 있는 애들은 또 돼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왜 기출문제가 중요한지 아세요? 출제위원이 문제를 낼 때 뭘 정하냐면 자 세법은 조세총론파트 올해 어디를 낼까 그걸 먼저 정해요. 그래서 올해는 뭘 내기로 했어? 조세와 일반 채권을 내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그 다음에 뭘 할까요? 그동안에 이 조세와 일반 채권의 관계에서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 갖다 놓는 거야. 그동안 한 5번 나왔어. 그럼 5번 나온 기출지문을 다 갖다 놔요. 그리고 거기서 뭐래? 짜집기라는 거야. 짜집기. 아, 지난번에 얘가 이렇게 나왔네. 그럼 이거를 그럼 어떻게 바꿀까? 이렇게 하지요. 이 사람들이 만들질 않아요. 왜? 법조문이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조문이 정해지고 그 안에서만 문제를 내게 돼 있어. 그걸 벗어나면 이의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억지로 만들었다가 잘못되면 이의신청 골치 아프잖아. 그런 게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일 좋은 게 뭐야? 기존의 기출은 이미 나왔던 거니까 문제가 없었잖아. 근데 그걸 짜집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이 막 70% 이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문제를 내도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출을 보고 그 지문이 어디에 바뀌고 한 걸 보고 그걸 확실하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영순인 거죠. 그것만 잘해서 합격한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왔던 범위니까 언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 압류 뭐 해가지고 담보인 조세에서 나온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방세 똑같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시험은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기출 예건데 보세요. 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이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다 이렇게 나왔죠.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게 딱 봤을 때 총론에서 그 순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인식이 되면 제일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보는 거야. 얘가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 이걸 먼저 봐야죠. 종합부동산세 그럼 뭐야? 항상 우선하는 조세니까 종부세니까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종부세는 뭐 한다? 우선한다? 맞지? 그죠? 근데 2번은요. 두 번째는 지금 뭐래요? 취득세잖아. 그럼 취득세는 우선하는 조세가 아니죠. 그럼 쟤는 뭐라겠어? 누가 동작이 빠르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날 뭐래요? 전에.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하기 전에 뭐 했대? 저당권 설정이 먼저 돼 있대. 누가 빠르다는 얘기야? 저당권이 더 먼저 설정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우선이야? 저당권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그때 봤어요.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은 취득세에 뭐한다? 우선한다. 왜? 얘가 먼저 설정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기출 몇 개 풀면 금방 풀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만 하면 얘가 내용이 낼 게 없어요. 이게 봐요. 양이 얼마 안 되잖아. 그 문제가 뻔한 거예요, 내는 게. 근데 거기서 키워드 내는 거 몇 개만 잘 보시면 되는 거야. 기출 나왔던데, 아, 얘가 여기를 바꿨어. 요것만 조심해야 돼.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 그럼 얘는 틀릴 일이 없는 거죠. 답이 되게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래요. 하고 넘어가니까 나중에 보면 별거 아닌 걸 틀리는 거야. 그 시험 보고 나면 보면 별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봐봐. 장담하지만 시험 끝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문제 풀면 다시 풀면 이걸 왜 틀렸어? 이런 것도 틀리는 하는 게 한두 문제가 아니에요. 2차 통틀으면 네 과목 중에서 내가 정말 알고 틀린 게 5개 이상은 나와요. 최소한. 근데 나는 떨어질 때 하나, 2개 차례 떨어져. 돌아버리는 거야. 그것만 실수 안 했으면 맞추거든요. 항상 머릿속에 그 생각하세요. 우리 시험은요,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에요. 쉬운 걸 안 틀리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걸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 쉬운 걸 안 틀리는 시험. 그러니까 쉬운 걸 맞추면 합격하는 시험이지 어려운 문제를 맞추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난이도 높고 골치 아픈 걸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럼 그것 때문에 쉬운 걸 공부 안 하니까 그걸 실수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 욕심부려가지고 막 무슨 계산 문제니 뭐냐 막 여기다 목숨 걸어가지고 막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맞추면 뭐예요? 밑에 거 실수에 틀리면 떨어지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없는 거지. 그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고. 법정길까지 지금 보시면 아세요? 요 길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조세불복처는 안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실 거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하면 기출 같은 거 문제 풀고 가세요. 이게 많이 나온 내용은 아닌데 양이 겁나 많아요. 하려면. 막 엄청 많아요. 그죠? 이건 가성비가 아주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다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근데 여러분 이거 다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잘하는 거 잘하면 돼요. 이거 괜히 막 엄청 많잖아요. 그죠? 필요 없고. 야, 그러면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 70페이지 있죠. 그 중간 70페이지에 요게 용어 정의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이거예요. 납세자. 그러니까 용어 정의하면 얘는 항상 나와요. 근데 보세요. 이건 물어보는 게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납세자는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해서 뭐라 그래? 납세자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징수 의무자가 뭐냐면 원천징수, 특별징수 그래요. 원천징수 뭔지 아시죠? 월급 받을 때 세금 미리 떼는 거잖아. 근데 국세는 걔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고, 지방세는 똑같은 얘기인데 특별징수라고 그래요. 그리고 얘는 뭐야? 세금을 우리 배우는 거죠? 세금을 납할 의무가 있는 자. 자, 시험을 뭘 물어보냐면 이거하고 얘가요. 둘이 묶어서 이게 들어가잖아요. 시험은 어떻게 내? 맞게 내면 납세자란 얘하고 얘를 말한다 이렇게 내요. 안 그러면요. 이걸 설명하면서 여기다가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래. 그럼 틀리는 거야. 징수 의무자 여기 안 들어가요. 잘 봐봐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세금을 납할 의무가 있는 사람 그렇죠. 이건 뭐야? 자기 돈을 내는 거야. 내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 돈을 내는 거죠. 근데 징수는 뭐냐면 자기 돈이 아니라 남이 다른 사람 돈을 대신 걷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뭐예요? 사장이 사업주가 종업원이 낼 돈을 미리 걔가 띄어서 대신 납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장은요, 사업주는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걷어서 대신 내주는 거잖아. 그럼 이건 내 돈 내는 거고 이건 남의 돈을 대신 걷어서 걷는 건데 얘네 둘이 여기 똑같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야. 애초에 개념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징수 의무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세요. 아까 제가 소득세 원천징수할 때 3.3% 뛴다고 했잖아요. 이게 소득세고요. 이게 뭐라겠어요? 지방 소득세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건 국세고 얘는 지방세잖아요.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국세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도 뭐 하고 있는 거야? 특별징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얘기인데 용어만 굳이 국세는 원천징수를 하고 지방세는 특별징수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31회 때 용어 정의할 때 나왔던 질문이에요. 보시면 뭐라고 그래? 납세자란
납세 의무자와 누굴 말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를 말한다. 맞죠? 왜냐면 이 당시 문제가 지방세에 관한 얘기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지방세니까 납세 의무자고 지방세는 뭐라고 불러요? 특별징수 의무자. 얘가 만약 국세였다 그럼 얘는 뭐라고 바꾸면 돼? 원천징수 그러시면 되는 거야. 이거 외에는 보지 마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이거 나오면 그거 외에는 안 물어보니까 뭐 굳이 뭐 무리해가지고 막 뭐 본래의 납세 2차 이런 거 볼 거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용어만 딱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읽을 게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류 송달도 아까 이 신청하고 똑같은 부분이니까 여기 또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자, 쭉 가서 78페이지 가면 조세의 분류가 나와요. 이거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근데 기본 개념이죠. 자, 조세가 세금이 24개가 있어요, 여러분. 관세까지 포함하면 25개인데 관세는 내국세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고, 그럼 내국세 24개인데 국세가 13개고요. 지방세가 11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 세금을 나눈다는 거야, 분류.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 어떤 일정한 조건,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따라 나눴을 때 어떤 식으로 구분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인데 사람을 성별을 기준으로 나누면 남자, 여자 그러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을 결혼 여부로 따지면 조건을 보면 유부남, 유부녀 이러듯이 조세도 어떤 조건을 주고 나누는 거야. 첫 번째가 뭐냐면 과세 주체. 아까 이게 무슨 말을 했죠?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세금은 누구만 부과할 수 있다 했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는 데죠? 국세. 지자체가 부과하면 지방세 그랬잖아요. 이 얘기예요. 이 과세 주체에 따른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라 했죠? 취득세는 특광 도세에 들어가고 등록세는 도세 및 구세 그랬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 그랬죠. 시험에 만에 하나 다음 중 국세, 지방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국세가 13개고 지방세가 11개인데 만약 이걸 외워야 된다 그러면 2개 다 외울 필요 없겠죠. 만약 국세 지방세를 외운다 그러면 2개를 못 외워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지. 왜? 어차피 섞어낼 거 아니야. 그럼 뭐 어떤 걸 외워야 돼? 만약에 외우면. 국세는 13개, 지방세 11개. 지방세를 외워야 돼요. 지방세. 그때 어떤 분이 아니 국세 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국세는 13개나 되고 지방세 11개밖에 안 돼. 그때 아이고 그 2개 차이. 2개 엄청 커요. 우리 머리 용량이 딸려요. 안 돼. 자, 근데 잘 보세요. 참고로 지방세 11개인데 뭐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 우리 배우는 거죠? 이건 지방세 다 알고 가잖아. 그럼 11개 중에 3개 외웠죠? 몇 개 남았어? 복잡하죠? 11개에서 3개 빼면 그죠? 8개 남았네. 8개. 그죠? 자, 그 다음에 초등학생도 아는 지방세가 있어요. 초등학생, 초등학생.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얘는 그냥 안 외워도 누가 봐도 나오면 지방세잖아. 여기 써있잖아. 지방. 그죠? 그리고 그러면 6개죠? 5개 남았어요. 지역자원 시설세라는 게 있고요. 주민세가 있고요. 자동차세가 있어요. 그 있고요. 그 다음에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레저세.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보세요. 취등재, 지방. 그 다음에 지역 주민. 여러분, 지역 주민, 그럼 뉘앙스가 국세의 한계가 납니까? 지방세의 한계가 납니까? 지역 주민. 지방세의 지역 주민이 자동차 안에서 담배 핀다. 이렇게 되세요. 담배를 자동차에서 피면 다행이죠. 그죠? 그럼 그 집에서 펴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막 맨날 매번 뭐라 저녁 되면 담배 피지 말라고. 그거 막 연기 다 올라가 냄새가 장난 아니거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그렇게 광고에 소용없어요. 방송에도 또 피고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이게 너무 없어 보이잖아. 레저세는 왠지 럭셔리한 국세의 향기가 나죠. 하나 집어넣은 거야. 그 지방세 11개예요. 취등재 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 이렇게 된 거죠. 원래 그리고 이 담배 소비세 같은 거 다 지방세예요. 오래전에는요. 명절 때 되면 프랜카드 붙일 때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 밑에다가 내고장 담배를 애용합시다. 이게 붙었어요, 진짜로. 왜 그래요? 지방세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출장 간다. 그럼 담배는 어디서 사야 돼? 서울에서 사고 꽁초는 부산에서 버리고 이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내고장에 어차피 내 몸 축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왕 네 몸 축내는 바람에 어디 네 고향으로 해서 헌신하래 이거지. 그러니까 담배 피우고 술 드시는 분들은 국가와 지방 자치한테 헌신하는 부분이에요. 자기 몸을 태워가면서 촛불 같은 존재죠. 자기 몸을 태워서 주위를 밝히듯이. 그죠? 내가 술 담배 하면서
주세도 내고 못도 내고 담배 수비도 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뭐 세 개고 여기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외워지면 외워지고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배우는 것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 시험에서 이걸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세금을 거둘 때 처음부터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뭐라 그래요? 목적세 그러고요. 얘는 일반 경비를 쓰는 게 보통세예요. 우린 보통세밖에 안 배워요. 근데 목적세는 딱 5개가 있거든요.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3개가 있는데 뭐 이거 외울 때 선생님들이 뭐 그냥 여기다가 억지로 뭐 교교능 지지 이렇게 외우는데 뭐 어쨌든 5개 막 써요. 지방세 2개, 국세 3개. 그러니까 얘는 중앙정부 교육재정으로만 쓰고 여기는 지방교육재정으로만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특세가 있고 지방세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진짜 들어가는 어쨌든 여기에 들어가야 뭐가 되는 거야? 목적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애기들이 들은 것만 이제 뭐라 그래? 에이 지지 그러잖아요. 앞에 지지까지 들어가면요. 지지지 잘 모르시지만 지지지지 베이베 옛날에 소녀시대라고 그 유명한 소녀시대 히트곡 중에 지지지 그죠?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가 있다. 일부러 외우지 마세요. 이게 아직 한 번도 이걸 다음 주 목적세를 골라 이렇게 나온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죠? 근데 뭐 교교능 지지 이렇게 하긴 하는데 5개가 있다. 이 용도로만 쓴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보통세만 배우잖아. 그러니까 이걸 그래서 안 내는 거예요. 잘해요? 그리고 독립성 여부에 따라 독립세와 뭐가 있어요? 부가세가 있어요. 자, 우리 부가세 아까 했죠? 부가세는 종류 우리 2개만 배웁니다. 어떤 분이 교육세도 부가세라 하던데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2개만 배워요. 교육세가 붙는 건 안 배우기 때문에 머릿속에 부가세 그럼 이 2개만 떠올리면 돼요. 하나는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세, 하나는 국세. 그럼 우리가 배우는 조세 여기 있죠, 여기요. 이 5개. 여긴 다 뭐가 붙어? 요 부가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뭐가 몇 퍼센트 붙는지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요 일일이 외우면 힘들죠. 자 보세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부가세가 2개가 있잖아요. 여기 5개 있고 여기 다 부가세 붙죠.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사람마다 틀리긴 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요. 얘가 지방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붙어? 지방세가 붙어요. 부가세가. 그럼 부가세 지방세 누구야? 지방교육세죠. 그럼 지방교육세 이렇게 붙어요. 국세는 국세가 붙어요. 뭐 농어촌 특별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방세는 지방세가 붙고 국세는 국세가 붙는데 하나만 주시면 돼요. 취득세는요 지방세인데 얘는 부가세가 하나 더 붙어요. 국세인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그래서 얘는요 몇 퍼센트 할 때는요 여기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10%고 나머지 부가세가 나오는 건 다 20이에요. 감면도. 그러니까 몇 퍼센트인지는 외울 필요 없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 취득세 붙는 농특세만 몇 프로? 10%. 나머지 부가세 몽땅 몇 프로? 20. 이게 끝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붙이고 그리고 취득세만 뭐가 붙는다?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얘가 그래서 몇 프로? 10%.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 취득세 배울 때 배우잖아요. 이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가 옛날 등록세하고 옛날 취득세를 통폐합해가지고 배우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옛날에 등록세가 이렇게 취득세 통폐합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등록세에 원래 뭐가 붙어서 지방교육세가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따라온 거야. 왜냐면 얘가 안 따라오면 개정되기 전하고 후하고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얘가 부가세가 2개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춘향이가 이들의 형한테 시집 오르면서 누구도 따라와야 돼. 얘가 향단인 거야. 향단이가 와야지. 그리고 이두령 원래부터 누가 있어? 여기 방자가 있는 거야. 방자. 얘는 원래 있던 애야. 얘가 오면서 그래서 부가세가 2개인 거야. 어쨌든 부가세가 2개가 있는데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붙인 다음에 취득세만 뭐가 있다? 국세인 농특세가 붙는다. 그래서 걔만 10%고 나머지 부가세 다 20이에요. 근데 감면은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금을 깎아줘도 부가세는 내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양도세가 1억인데 1억을 감면받아. 세금 1억은 안 내요. 하지만 뭐는 내야 돼? 2천만 원에 농어촌 특별세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과세하고는 달라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 부과를 안 하는 거고 감면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면 받으면 세금 하나도 안 낸다. 근데 나중에 뭐래? 2천만 원 내. 그럼 왜 내? 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는 안 물어봐요.
부가세를 여지까지 단독으로 물어본 적은 거의 없어요. 그죠?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되죠. 지방세, 국세는 국세 붙이고 누구만? 취득세만 농특세가 또 붙는데 걔만 몇 프로다? 10%고 나머지 몽땅 몇이다? 20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적어도 뭐는 알아야 돼. 부가세 그럼 두 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농특세하고 지방교육세.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건 볼 게 없죠. 아까 우리 종가 종량 했었죠. 그 앞에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가격, 종가. 수량이면 종량. 아까 했던 거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물어보진 않으니까. 그죠? 자, 세금은 이렇게 해산다 했죠? 한줄세계에서 아까 한 거죠? 이건 뭐 크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시면 되고. 자, 어디를 봐야 되냐면, 자, 이것도 지금 한 거예요. 앞전에 첫 시간에 했던 거죠. 세율이 비율로 표시되면 뭐래요? 정율 그랬고,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율 그런다 했잖아요. 이거 설명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요. 다 몇 퍼센트로 표시가 되는데 등록세만 건당 6,000원 그래서 이것만 섞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뭐 안 물어본다 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것도 했죠. 비례세율은 금액과 무관하게 세율이 일정한 거고 누진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 이게 앞서 첫 시간에 했던 내용 다 나온 거죠. 거기 설명했는데 이게 뒤에 이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보시면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재는 없죠, 이 말이? 아, 오른쪽 83페이지 참고해 보시면 83페이지 참고 있죠. 거기 보시면 표준세율, 뭐 제한세율, 일정세율 나오죠. 그중에 표준세율이라는 말이 해보세요. 이게 표준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 표준이란 말이 우리 표준키, 표준체중 그러면 모든 사람이 만약에 표준키가 170이다 그럼 다 70이라는 얘기는 아니죠. 더 되는 사람도 있고 덜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표준세율 뜻이 뭐야? 법으로 정하긴 했는데 정해서 법으로 얘는 몇 프로라고 정해져 있어. 하지만 얘가 필요하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를 일정 범위 안에서 세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근데 지방세는요, 그게 가능해요. 세 개 다. 근데 비율이 얼마냐면 전부 다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자, 취득세를 예를 들어서 볼게요. 취득세가 매매가 4%거든요. 법으로 정해 4%예요. 근데 이게 뭘 가능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그러면 이게 50%면 2%잖아요. 감. 그러면 더하면 6%, 빼면 2%. 이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서울시 같으면 서울시 의회에서 야, 우리는 6월 달부터 매매를 사면 우리는 5% 거둘 거야. 그럼 서울시에서 부동산 취득하면 서울시면 5%를 내야 돼요. 야, 우리는 낮춰서 그냥 3% 할 거야. 가능하다는 얘기야. 이 범위 안에서. 그죠? 근데 작년 시험에 여러분 이거 나왔어요. 재산세에서.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완전 서비스 문제예요. 재산세는 가감 조정하게 되면 그거를 몇 년 동안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해에만 적용해요.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강남구에서 가감 조정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하려면 다시 조례를 정해야 돼요. 시험에 맨날 뭐라고 나요? 이거를 뭐 3년간 적용한다, 5년간 적용. 틀렸잖아. 작년 시험 문제가 뭐야? 정답이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재산세는 가감 조정하면 3년간 적용하는 땡, 걔가 정답이에요. 그거는 진짜 서비스 문제예요. 왜냐면 그 전에 기출로 3년, 5년 나왔었어요. 나온 걸 또 낸 거야. 근데 정답이야. 완전 이건 난이도 없는 거죠. 그냥 맞으러 낸 거죠.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세 세 개는 다 뭐가 가능해요? 가감 조정이 된다. 셋 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러니까 세율 파트가 하면 다 나오잖아요. 100분의 50 범위에 가감할 수 있다. 그래 놓고 예를 낸 거지. 여기를 3년간 적용하는데 틀린 질문에 정답으로 냈던 거예요. 작년에.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세율이 표준세율이 그런 뜻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했었죠, 이거. 그죠? 뭐 한 거니까 똑같은 질문 한 거니까 크게 볼 건 없고요. 자, 요게 이제 자, 요까지 하고 마칠게요. 이게 좀 중요해요. 왜냐면 인세물세라는 말이 있는데 83페이지 결론부터 말하면 시험에서 얘가 인세일까요? 물세일까요? 이걸 안 물어봐요. 근데 납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납세지 아시죠? 어디다 세금을 낼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납세지가 외우면 되게 힘들어요. 큰 틀을 잡으면 돼요. 여기서. 자, 인세는 사람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고요. 물세는 물건 중심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요,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 세금은 어디서 내? 그 사람의 주소지다 세금을 내요. 근데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물건 중심으로 가세하기 때문에 납세지가 어디야? 물건의 소재지다 내요. 큰 틀은 그래요.
그러니까 국세는 어디다 낸다고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니까. 그죠?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 단체. 이해 가시죠? 요거가 큰 틀이에요. 근데 요거 있죠, 이거. 여러분, 이 거주자, 비거주자 이거 배우셨죠? 우리 거주자는 뭘 거주자라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1년 365일 중에 며칠 이상, 183일 이상 거주를 둔 자 이래요. 1년 365일이잖아요. 반 땅하면 182.5일이죠. 반올림에서 1년 중 반 이상 우리나라에 있으면 너도 뭐야? 거주자예요. 이걸 왜 설명하냐면 이 납세지 보시면요. 거주자는 국세인데 어디예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어떠네요? 거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주자가 이거잖아. 주소가 있는 애가 거주자죠. 그럼 주소가 있는 거주자는 어떤 애? 주소지다 애요. 근데 주소가 없는 애도 얘잖아. 얘는 주소지가 없으면 뭐가 있어? 거소지가 있잖아. 그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어떤 애? 거소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이걸 외우신 분이 얘를 또 외워요. 그러니까 얘는 맞추고 얘는 또 틀려. 같은 얘기잖아. 거주자 기준이 주소가 있는 애가 거주자야. 그럼 걔는 세금 어떤 애? 주소지다네. 근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는 어떤 애? 거소지 있으니까 거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연결해서 한번 짚으면 돼요. 근데 뭐 얘도 외우고 쟤도 외우고 막 둘이 엉키는 거지. 연관 있는 거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부동산이 있어. 이게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갑이 충남 천안에 살고 있는데 서울시 종로구 소재 부동산을 취득했다 쳐봐. 세금 내야죠. 제일 먼저 뭐 내요? 취득세 먼저 내죠. 취득세. 얘는 어디다 내야 될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납세지를 문제를 풀 때는 맨 먼저 뭘 봐야 되냐면 얘가 나왔죠. 그럼 얘가 국세인지 지방세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취득세는 무슨 세야? 지방세죠. 그럼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돼? 지방세는 뭐 중심이야? 사람, 물건? 그렇지. 물건 중심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지방세인데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어디? 물건 소재지가 어디야? 서울 종로구잖아. 종로구. 여기다 내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얘가 서울시 종로구다 신고를 해요. 근데 누가 가져가? 얘가 가져가는 거야. 왜? 얘가 특별시 광역시도세. 세금은 여기다 내요. 의무에서. 그럼 얘들이 걷어서 갖다 주는 거야. 어쨌든 지방세니까 물건의 소재지. 그죠? 자,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저당가 설정하죠? 뭐 내셔야 돼? 등록세. 얘 지방세, 국세. 지방세. 그럼 뭐 중심? 물건 중심. 얘도 어디다 내요? 물건의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다 내는 거야. 이건 누가 가져가? 종로구에서 가져가요. 왜? 도세 및 구세라고 했잖아. 그 의미인 거죠. 자, 갖고 있으면 뭐 나와요? 재산세. 재산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어떤 애요? 물건 중심. 서울시 종로. 여기 있잖아. 그죠? 자, 종부세가 나왔어요. 국세, 지방세. 국세. 얘는 사람 중심, 물건 중심. 사람 중심. 어떤 애야 돼? 사람의 주소지. 천안시 그러면 2% 부족한 거죠. 천안시다 내면 안 돼. 얘는 종합부동산세 국세니까 천안 세무서다 내야지. 이해가시죠? 아, 국세는 세무서다 내잖아. 천안시는 지방자치단체인데. 여러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내고 국세는 세무서다 내는 거야.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주소지,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팔았어. 양도소득세 국세죠. 어디다 내? 천안 세무서. 됐죠? 봐봐.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두 개는 국세니까 국세는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해가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 큰 틀은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렇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이거 맞춰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양도소득세는 납세지는 양도 물건 소재지 관할 세무서이다. 그럼 맨 먼저 어떻게 봐야 돼? 뭐부터 봐야 돼? 양도소득세잖아. 국세, 지방세, 국세. 누구 중심? 사람 중심. 근데 물건의 소재지 땡.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 부동산 취득의 경우 취득세. 취득세니까 뭐야? 지방세니까 뭐 중심이요?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맞고. 그죠? 자, 주택인데 재산세네요? 지방세죠? 그럼 뭐야? 물건 중심이죠? 근데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 땡. 틀렸지. 뭐라고 해야 돼? 주택 소재지 그래야 되죠.
큰 틀은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4번 맞추면 이제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4번을. 취득한 부동산의 소재지와 취득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는, 그러니까 물건의 소재지와 취득한 사람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대요. 그럼 취득세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간을 지방자치단체를 납세지로 한다고 X. 그럼 속으로 뭐라요? 아, 이 새끼는 왜 남의 동네 거 사고 지네 동네 거 사지 왜 남의 동네 거 사고 복잡하게 만들어. 자, 봐봐요. 이게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돼. 얘가 지금 취득세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요, 지방세잖아. 그럼 뭐야? 주소지가 하고 물건 소재 같건 다르건 관계 없는 거야. 무조건 지방세는 어디야? 물건 소재지. 틀렸잖아. 아까 얘 든 것도 사람은 천안 살고 물건은 서울시 있었잖아. 다르잖아. 같건 다르건.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양도소득세이고 양도 물건의 소재지와 양도자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럼 어디야? 국세니까 같건 다르건 국세는 뭐? 양도자의 주소지 그러면 되고, 얘는 지방세니까 같건 다르건 누구 중심? 물건 중심이니까 뭐라고 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그래도 여기선 소유자의 주소지 그러면 틀린 거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납세지는 큰 틀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제 세목별로 거기서 또 예외가 있어요. 뭐 납세지가 불분명하다 어쩌고 나면 그건 추가하면 돼요. 근데 큰 틀은 국세는 사람 중심이니까 사람의 주소지관을 세무서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 물건의 소재지관을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지라. 납세지는 은근 많이 나옵니다. 저분. 세목별로 막 등록세 같은 경우는 막 정답으로 나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큰 틀 잡아놓고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통 거래 단계 이게 하나 있는데 다 끝났는데 이 부분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 다음 주에 하면서 시작하면서 또 할게요. 여기서 갈게요. 그렇게 보시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어쨌든 조금만 고생하시면 이제 5월달인데 남은 기간만 좀 열심히 하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가면 돼요. 멈추지만 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